자, 여러분, 첫 번째, 지인을 끼고 접근한다. 두 번째, 서두른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된다. 네 번째, 경력을 부풀린다. 근데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까? 왜 다른 사람은 이 기회를 물지 않지? 다른 사람은 바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구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어요. 네, 드디어 저도 이제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주제는 뭐냐면요, 사기 안 당하는 8가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사기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도 여러분 사기 당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는 2번이 있어요. 제가 사기 사건을 직접 하면서, 그리고 제가 사기를 당하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변호인이기도 하면서 느꼈던 우리 인생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사기꾼들의 뻔한 수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분석한 사기꾼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통된 것들을 8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사기 당했던, 아니면 혹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기의 경험에 비춰보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지인을 끼고 접근한다. 자,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요, 생면 부재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누군가를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람도 나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근데 내가 안면이 있거나, 그냥 저 사람 뭐 나쁜 놈은 아니야, 최소한. 그런 사람을 중간에 끼고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오거나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이 지인과의 신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접근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와요. 근데 여러분, 지인을 할 때는요, 우리 논어 공자님께서 계속 하는 게 말이 뭐예요? 지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지인을 하는 방법 중에요, 내가 아는 사람과 안다, 그거는 전혀 지인의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시 처음부터 지인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뢰가 10인데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5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5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는 0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서두른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 막 밀어붙여. 지금 이거 안 하면 좋은 기회가 날아가. 그리고 자기한테 이걸 알아봐 달라고 지금 너무 급하게 막 누가 요구하고 있어. 그 사기꾼의 말에 의하면 나만 오케이 하면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결정해야 돼.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생각할, 또는 누군가와 상의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서두른다, 재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놈이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놈의 페이스에 말리시면 안 돼요. 그놈의 시간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면요, 그냥 그 좋은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리에 맞는 행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된다. 자, 이상하게 내가 지금 막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돈이야.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는 돈은 필요한데요, 특히 내가 돈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인생의 흐름에서 보면은. 근데 그럴 때 사기꾼이 나의 지인의 소개를 타고 들어와서 시간을 재촉하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대로 하면 내가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돈을 어떻게 융통할 수 있게 된다거나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사기 당한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사기를 당해봤으니까 돌이켜보면요, 내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런 사기는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도 같은 거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데 내 돈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소매치기. 근데 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사기꾼의 그 말에 내가 편승하는 거예요. 기망. 사기꾼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죠. 그 기망에 내가 넘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기는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한테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 돈이 궁해.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해.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해결하고 싶은, 되게 쉽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타이밍이 이상한 거예요. 그 욕심을 일으키는 거. 사기꾼의 사기 수법은 뭐냐면요, 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기꾼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미끼를 나한테만 던지지 않겠죠. 아주 뭐 큰 작업이면 밑작업을 많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단돈 몇 푼이라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미끼를 뿌려. 근데 나는 그걸 덥석 물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미끼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왜 걸렸어요? 내 마음에 일어난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의미의 공범이 아니라 사기꾼의 기망, 피해자의 욕심, 그게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리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걸 공자님은 뭐라고 하나요? 견리사의라고 하죠. 내가 어떤 이득을 보면, 재물상 이득을 얻을 일이 생겨.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취해도 마땅한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사리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욕망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욕망은 나쁜 게 아닌데 그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사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력을 부풀린다. 이 사기꾼들은요, 자기 경력을 부풀려요. 아, 나 뭐 왕년에 뭐 했어. 나 무슨 뭐 대기업에 뭐 하다가 왔어. 내가 되게 뭐 정치권이나 어떤 사업의 키맨을 내가 알아.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이야. 막역해. 뭐 군대 동창이야. 군대 동기야. 뭐 군대 선임이야. 후임이야.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저 사람을,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만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한 사람이, 내 친한 친구가 무슨 뭐 여당 국회의원이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만나면 되죠. 그래, 가면 만나자. 근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네? 못 만나게 하네? 그 사람 바쁘다고 막 하네? 그러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은 바쁘시겠죠. 나를 만날 시간이 없겠죠. 할 일 없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높으신 분이 얘랑 그런 관계가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란 말이 싫으면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확실한 근거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호언장담을 한다. 자, 분명히 된다. 이건 반드시 돼. 너만 오케이 하면 이거는 반드시 진행되고, 너는 그러면 너한테 이 정도의 수익은 당연히 보장돼. 내가 보장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약속을 해요. 이건 내가 약속할 테니까 너는 제때에 이 돈을 나한테 줘. 아니면 이런 지원을 나한테 해줘. 이거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맞나라는 의심은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기꾼은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래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여러분을 몰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선량한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내가 뭐 1,000,000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지켜야지 라고 하고 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안 지키셔도 돼요. 내가 사기꾼한테 어떤 말을 뱉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요, 안 지키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요, 빌려준다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빌려줘도 돼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를 올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의 선량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으로 일단 약속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몰고 가서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막 몰아세워요. 비난하고. 그리고 책임을 너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까지 이런 손해를 봤다, 내 손해가 이렇게 막심하다라고 자기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우리들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그걸 덜컥 진행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을 질끈 감아요. 그래, 이제 난 얘를 믿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사기 당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요, 그래, 저놈이 나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새끼는 약속을 지키냐, 아니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냐,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나한테 막 부풀리는 그 장밋빛 미래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저놈이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놈은 내가 해야 될 것만 막 강요를 하네. 막 재촉을 해. 그리고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여러분 스톱하셔야 돼요. 아니 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를 비난하지?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잖아. 그럼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우선 멈춤.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놈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놈이 한 말 지켜지고 있나? 사소한 거라도. 그럼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째. 내가 이놈과 이런 돈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의심 적어요. 내가 얘를 믿어도 되나? 내가 얘를 믿어도 되나? 이거 진행해도 되나? 내가 얘한테 돈 줘도 되나? 내가 얘한테 이미 1,000만 원을 줬는데 지금 또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줘도 되나? 얘가 이 정도의 수익은 보장한다고 했는데 설령 안 줘도 내가 나중에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가볼까? 그런 고민을 막 해.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고민하느라고. 근데 이거를 내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가족,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내가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부분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쭉 얘기를 하고요. 그놈이 한 말 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내 주변 사람한테, 내 친한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과 나하고의 오고 가는 이야기들, 돈거래 그런 거 얘기하고 있나? 얘기할 수 있나? 만약에 여러분 얘기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잠깐 멈추세요. 이상한 거예요. 나도 알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약 조건이 말이 안 돼. 투자 조건이 말이 안 돼. 내가 얘한테 1,000만 원을 주면은 매달 나한테 이자를 100만 원씩 준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할까? 이상하거든요, 이미. 그러면은 내가 사기 당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는 왜 얘기를 못할까요? 욕심이죠, 욕심. 이미 저 사기꾼은요, 내 마음속에 그 돈에 대한 나의 욕망을 불러일으켜 놨어요. 그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상한 걸 알면서도. 그리고 결국은 사기꾼들은요, 나한테 1,000만 원을 받아가서요, 그걸로 100만 원을 몇 번 줘요. 그리고 사라지죠. 그럼 뭐예요, 나는? 내 돈 주고 내 돈 받아간 거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왜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까? 자, 제가 옛날에 이혼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남편분에 대해서 1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잘생겼어.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리고 뭐 되게 성실해. 모든 게 완벽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쁜 장미가 나한테까지 왔을까? 그런 거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면 중간에 분명히 더 좋은 사람들이 다 채갔을 건데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한테까지 왔을까? 그거를 자기는 판단을 안 한 거죠. 그냥 덥석 물은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장미가 갖고 있는 다른 가시를 본 거죠. 그래서 버렸죠. 근데 나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장미에 취해서 덥석 그걸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 15년 동안 그 가시에 찔리면서 고통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을까? 왜 다른 사람은 이 기회를 물지 않지? 다른 사람은 바본가? 그럼 나는 얼마나 똑똑한가 평소에? 왜 나는 물고 다른 사람은 물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구죠? 여러분 호구죠? 사기꾼은 그게 보여요. 아, 쟤는 호구야. 보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미끼를 특별히 정성 들여서 미끼를 뿌렸고 나는 여지없이 그거를 물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어. 그럼 한번 딱 고민을 해보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예쁜 장미가 나한테까지 왔을까? 왜 다른 사람은 저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특출나서 머리가 비상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생활해 왔고 그렇다면 그런 좋은 기회를 나만 알아볼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만 저런 기회가 보일까? 그렇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 의심해요? 내가 호구인지 아닌지를 의심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가. 이거는요,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9가지 생각의 방법 중에 8번째인데요. 의사문이라고 해서요, 의문이 나면 물어봐라예요. 의문이 나면 물어봐라. 근데 내가 이 사기꾼이 나한테 막 작업을 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이거 물어보면은 얘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화낼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못 물어보겠어. 저놈의 말을 조합해보면 엘리트야. 굉장히 되게 좋은 학교도 나왔고 당연히 서울대 나온 것 같아. 근데 서울대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못하겠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요, 그리고 막 자기 경력을 부풀리잖아요, 사기꾼들은. 그래서 내가 뭐 작년에 어디 뭐 투자해가지고 되게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 그 돈을 확인해 볼 수 있나? 확인해 달라고 해야 되죠. 내가 전에는 뭐 월급 뭐 얼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작년에 받았던 월급 좀 확인해 보자. 월급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천징수 영수증 좀 보자. 그럼 되죠. 근데 그 말을 못해. 왜 괜히 내가 사람을 못 믿는 것처럼 보일까봐 싫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인은요,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에서. 저놈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저놈이 하는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말에 맞는 실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자님이 하는 지인의 방법이죠. 기본입니다, 그거는. 공자님 말씀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이 그게 기본인데 우리는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보장한 그 이익, 투자 수익, 그것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눈을 질끈 감죠. 귀를 닫고 눈을 질끈 감아. 그러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사기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문이 나는 것을 그때그때 얘한테 물어볼 수 있냐? 물어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멈추세요. 스톱. 잠깐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사기 당하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을 하면서 대했던 다양한 사기꾼을 대하기도 하고 사기 피해자를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인간관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접근 방법이 틀려요. 내가 쟤를 O를 신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0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저놈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은 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쟤는 나랑 신뢰가 5인 친구의 친구니까 쟤도 5야.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근데 얘가 의심스러운 말과 행동을 계속해. 그럼 5에서 내려가잖아요, 신뢰도가. 그게 여러분들은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출발점은 0이다. 5가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사기 당하지 않고 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사기꾼의 특징.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을 알면요, 사기를 안 당하겠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